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저의 소중한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기억은 전부 접어두고 현재만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 최고의 복수는 제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안하고 과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수 있는 것 같네요.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 남편과 부부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전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어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설렘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 만났고 잘 맞으니까 결혼한 것 같습니다. 시기도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그제서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벅찼어요. 사랑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고 저희는 신혼생활도 없었기에 임신이 기뻤어요. 다른 부부들은 신혼생활을 조금 즐기고 아이를 갖는다던데 저희는 신혼 때의 달달함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나름 가정적인 남편이었고 임신한 저를 잘 맞춰주어서 별로인 남편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완벽한 남편감도 아니었습니다. 딱 평범하고 그저 그런 남편이었죠. 아이를 낳고 나면 조금 더 애틋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더라고요. 둘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육아에 대한 가치관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이가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24시간 내내 육아를 해야 했고 남편은 밖에서 야근까지 하며 돈을 벌어왔죠. 그런데 애초부터 사랑이 조금 부족했던 탓일까요? 아이를 낳으면 집에 일찍 들어와서 마누라 낮 동안 고생 많았다고 토닥토닥 해주지도 못할 망정 아이를 낳기 전보다 더 집에 안 들어오고 대화도 없었습니다. 매일 회식에 야근까지 하니까 아이와 같이 있지도 않았고 주말에 같이 나가자고 하면 약속 있다고 맨날 밖에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속상하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남편은 육아는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은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할 일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치관 때문에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결국 포기를 했고 집에서 아들만 바라보며 육아에 몰두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아주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일찍 재우고 남편과 같이 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제가 묻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싶어서 잠깐 봤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플이 생긴 모양이 카톡과는 달랐고 이상하게 생긴 대화 앱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눈알만 돌려서 대화 내용을 봤는데 그 어플은 데이트 어플이더라고요. 모르는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히히덕거리는 어플이었습니다.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 수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그런 사생활을 보았는데 너무 놀라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계속 답장을 하고 있었고 아마 제가 몰래 보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는 척을 하면서 언제까지 대화를 하나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자는 척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갑자기 방을 나가서 거실에 가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 상대를 들어보니 아까 대화를 하고 있던 그 여자 같았습니다. 둘은 대화로도 모자라 전화까지 하며 하하호호 거리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막상 직접 보니까 몸이 돌처럼 굳으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우선 남편이 전화를 하고 방에 들어와 잠에 들었을 때 남편 몰래 휴대폰을 열어 대화 내용을 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전화번호도 알아냈죠. 나중에 혹시라도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급히 저를 깨우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어제나 잘 때 내 휴대폰 봤어? 당신 진짜 소름이다.
제가 너무 급해서 어제 방문 기록을 제대로 지우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자신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냐고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당신은 다른 여자랑 이상한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그게 더 소름 돋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남편은 그게 왜?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냐?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 너무 심심해서 전화랑 대화만 하는데 그게 문제야? 그러면 너도 다른 남자랑 하던가. 라고 하며 적반하장이었죠. 당당한 남편의 태도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만 알았고 제가 그 대화 내용을 모조리 제 휴대폰으로 옮긴 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집을 박차고 나갔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뒤로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웠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와 옆에서 대화만 하고 전화만 하더니 이제는 아예 만나는 것 같더군요.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티를 팍팍 냈고 뿌리지 않는 향수에다가 구두까지 신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여자와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죠. 아들은 어느덧 커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아빠와 전혀 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주말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한다는데 저희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속상했죠. 저한테는 못해도 아들한테는 최고의 아빠가 되기를 바랬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아빠와 친해지지 못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다녔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니 정말 본격적으로 그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의 생일인데 그것도 모르는 건지 그 여자와 호텔을 잡아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답니다. 연락한 내용을 보는데 정말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차오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도 꾹 참으면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제 휴대폰으로 보내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아들 생일날 선물이라도 줄 줄 알았던 남편은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 여자를 보러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그 여자와 기념일이라며 외박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밉다면서 서러워했고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과 둘이서 생일 파티를 하고 저는 제대로 증거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를 갈면서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수집했죠.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나 다른 여자 생긴 거 알고 있지? 나 그 사람이랑 본격적으로 잘해보려고 해. 만난 지는 6개월 됐고 나랑 16살 차이나. 그러니까 이혼해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소송은 귀찮으니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죠. 저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혼을 해주면 상간녀와 둘이서 행복하게 지낼 모습을 상상하니 도저히 이혼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절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그 이혼 서류를 볼 때마다 찢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날이 반복되니 상간녀가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번에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저장된 번호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이혼뿐만 아니라 아이도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들이 물건도 아니고 달라고 하는 게 말인가요? 저는 얼척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 그 여자는 계속해서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쌍으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괴롭더라고요. 이혼을 해줘야 하나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저와 가장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처한 상황과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저와는 다르게 많이 당돌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일을 마치 자신들이 겪은 것처럼 화내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복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해주더라도 그 두 사람 인생 제대로 못 살게 해주자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할지 너무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복수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한 방법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친구들이 상간녀가 일하는 직장까지 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다 복사해서 파일로 만들어두라고 했죠. 저는 친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한 다음 친구들을 따라갔습니다. 친구들은 상간녀가 일하는 부서로 가서 대뜸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회사는 난리가 났고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놓으라고 난리였습니다. 친구들은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서 네가 그 유명한 유부남 뺏어간 상간녀라며? 어떻게 16살 많은 아저씨를 만나니? 라고 하며 동네방네 상간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말하고 있었죠. 그때 팀장님으로 보이는 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상간녀는 팀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 당장 내쫓아달라고요. 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했죠. 다들 모여서 그 자료를 보았고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갑자기 그 파일로 상간녀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러면서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넌 오늘부로 잘렸다고 했죠. 그리고 저에게 죄송하다고 허리 굽혀 사과를 한 뒤 저를 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주시더니 사과를 하기 시작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런 직원인지도 모르고 뽑았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라 저런 직원을 쓰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니 제발 이 자료들은 퍼뜨리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회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료들을 회사 게시판에 다 올리려고 했는데 팀장님을 보고 마음이 사그라들었어요. 제가 원한 상간녀 인생 망치긴 성공했으니 회사에게 책임을 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대처가 마음에 들었기에 저는 친구들과 같이 그 회사에서 빠져나왔죠. 상간녀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짐을 싸고 있었고 친구들은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또 갈 데가 있다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곳으로 갔는데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는데 모르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몰라서 어색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복사해 놓은 자료를 건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분께 자료를 넘겼고 친구들에게 귓속말로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신데? 라고 했더니 친구들은 상간녀 부모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상간녀 부모님은 제가 준 자료들을 읽으실수록 표정이 일그러졌고 화가 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회사에서 짐을 챙기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상간녀가 저희가 자기네 집에 있으니 당황을 하며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들 뭐냐고 하며 집으로 들어왔고 상간녀 어머니는 상간녀를 보자마자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잡으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유부남 아저씨랑 바람을 피우냐고 당장 나가라고 하며 동네가 난리 났고 저희가 현관문을 열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점점 커지고 난리가 나니까 상간녀가 결국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남편의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놀라움보다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저희 첫째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해서 임신을 시킬 수 없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하며 말을 못하고 있으니 다들 제가 놀란 줄 알았나 봅니다. 상간녀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법원으로 가서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송장이 가는 동안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네가 만나는 여자 네 애 임신했다더라?
라고 하니 역시나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어떻게 임신이 되냐고 하면서 말이죠. 뭐 비밀은 상간녀만 아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아들과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이 둘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어차피 아빠를 없는 셈 쳤으니 별로 아쉬워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전 남편과 연락 한번 하지 않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몇 년 만에 전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직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에도 놀랐고 정말 오랜만에 온 연락이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니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니 잘 지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지금 간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데 저와 아들한테 간이식을 부탁하는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정말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쌍욕을 내뱉으며 네가 만나는 상간녀한테나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도 꺼내지 마. 갈라선 지가 언젠데. 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정해준 남자와 상간녀가 결혼을 했는데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도 아니고 결혼한 남자의 아이도 아닌 아예 모르는 제3자의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결국 집에서 정해준 남자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버린 자식이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간이식 이야기를 꺼내며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했죠. 의리로라도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간이식이 힘들면 간병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내가 너 죽기를 평생 기도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냥 빨리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나를 버리면 너도 후회할 거고 아들한테 평생 손가락질 받을 거다. 어떤 아들이 자기 아빠 죽게 내버려둔 엄마를 좋아하겠냐? 너 없어도 내가 아들 찾아가서 간이식 해달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며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설마 아들이 아빠한테 간이식을 해줄까 싶었지만 내심 아들이 흔들릴까봐 겁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 고소하더라고요. 둘이서 살림 차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희 집에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보낸 곳이 교도소였습니다. 혹시나 잘못 온 건가 싶어서 반송을 하려고 했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니 상간녀였어요. 몇 년 만에 본 이름 석자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에게 몇 년 만에 사과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대충 말을 요약해보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금 교도소에서 벌을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남한테 상처를 주면 돌아온다는 말을 이제 뼈저리게 알 것 같대요. 그러면서 늦었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한 거 있죠. 드디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진 걸 보는데 막상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감옥에 가게 된 죄목이 사기죄라고 하더라고요. 출소를 하면 아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묘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상간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지금 저는 아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데 상간녀와 전 남편은 불행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낫네요. 아들은 얼마 전에 아버지가 전화가 왔다며 간이식을 해달라고 했대요.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지금 과거를 생각해보면 정말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제 아들만 보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경험 있으신가요? 제발 겪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